백세 행복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내과 의사 손예진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우리 몸의 혈관도 긴장하기 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혈관은 마치 복잡한 도시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이 도로망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도시는 마비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활력과 직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건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뵈면서 느낀 점은 혈관 건강은 결코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영양소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혈관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혈관 관리 비법,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충제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양제나 보충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지 고민하고 질문하시는 것을 자주 접하는데요. 시중에 수많은 종류의 보충제가 있지만 혈관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5가지를 엄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오메가3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속 혈관의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며 혈관 자체를 보호하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등 정말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8세 김정수 할아버님은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300이 넘어 심각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칫하면 췌장염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수치였죠. 하지만 김 할아버님은 저와 상담 후 양질의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시기 시작했고 단 3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크게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면서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EPA와 DHA의 함량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성분이 오메가3의 핵심적인 유효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EPA와 DHA의 총합이 1000mg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의 경우 수은과 같은 중금속 오염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과정에서 중금속 오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추천 보충제는 바로 피크노제놀입니다. 이 이름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해안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혈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효능을 인정받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보충제입니다. 피크노제놀의 가장 큰 특징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5세 이미경 할머님은 심근경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후 회복 과정에서 피크노제놀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임 할머님은 저에게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이나 전반적인 혈액순환 개선에 피크노제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피크노제놀은 특히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보충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중단하시면 수십만 원의 고가 약제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혈관 노화를 자연적으로 늦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천 보충제는 나토키나제입니다. 나토키나제는 일본의 전통 발효 음식인 나토에서 추출한 효소인데요. 이 효소는 혈전을 분해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83세 박영수 할아버님은 뇌경색 발병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나토키나제를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 분해 외에도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곧 수술 예정이 있으시거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이미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신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복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보충제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과 같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장기에 풍부하게 존재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코엔자임 Q10의 생성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80세 채영자 할머님은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후 코엔자임 Q10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채 할머님은 코엔자임 Q10 복용 후 눈에 띄게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숨이 덜 차는 등 호흡 기능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정상화하며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코엔자임 Q10이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타틴 계열 약물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체내 코엔자임 Q10 생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코엔자임 Q10 보충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할 보충제는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B6, 비구엽산,
그리고 B12입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은 우리 혈관에 독소로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79세 정철로 할아버님은 건강검진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은 활성형 비타민 B 복합체를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하신 후 정상 수준으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약 40%가 MTHFR이라는 효소의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효소는 일반 엽산을 우리 몸이 사용할 수 있는 활성형 엽산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효소의 변이가 있는 경우 일반 엽산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전적 특성 때문에 일반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엽산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활성형 엽산 O-MTHF를 섭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B6, B9, B12는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각각 따로 복용하면 효과가 크게 감소하니 꼭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보충제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여러 가지를 드시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보충제를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이 아니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2가지 기둥, 바로 운동과 식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운동을 단순히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혈관 건강에 있어 운동의 진짜 효과는 단순히 열량 소모가 아닌 혈류 증가와 우리 몸의 세포 끝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즉,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죠. 하루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며 몸속의 노폐물과 대사 물질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85세 한상철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30분 걷기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말초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어 평소 괴롭히던 발과 손의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시는 77세 최순실 할머님은 다리 통증 때문에 오래 걷기가 힘드셔서 하루 30분씩 천천히 실내 자전거 타기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다리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관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 대사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많고 근육 기능이 좋으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혈관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82세 박종호 할아버님은 처음에는 근력 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셨지만 가벼운 아령 운동을 일주일에 3번만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어 당뇨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 시청을 중단하시면 약물 없이도 혈관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비결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다음은 식단, 즉 식이지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혈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먼저 탄수화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혈관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단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흰쌀밥, 흰빵, 면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유발합니다. 혈관벽에 끈적한 설탕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대구 중구에 사시는 79세 이영희 할머님은 평소 흰쌀밥과 빵, 과자를 즐겨 드셨는데요. 저와 상담 후 하루 3끼를 백미밥에서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으로 드시던 빵과 과자를 견과류로 대체하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2로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할머님은 식단 변화만으로 당뇨 전 단계를 벗어나신 겁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통밀, 현미, 귀리 등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혈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느리게 흡수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특히 신장 기능이 약화된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80세 김명준 할아버님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 2통씩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다가 오히려 신장 기능이 악화되셨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으로 조절하신 후에는 신장 기능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계란 1개, 닭가슴살 1인분 정도로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채소와 현미 등 식물성 식품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채소는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6세 박미자 할머님은 오랫동안 고질적인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신 후 관절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는 하루 6접시에서 7접시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인천 서구에 사시는 83세 정태호 할아버님은 아침마다 녹즙을 마시고 점심, 저녁으로 나물 반찬을 충분히 드신 후 오랫동안 괴롭히던 만성적인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 해결이 단순히 소화 문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혈관 염증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생채소나 들기름에 버무린 나물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앞서 말씀드렸듯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죠. 전남 순천시에 사시는 78세 장수민 할머님은 매일 식사 때마다 생채소 샐러드와 들기름 나물을 챙겨 드셨더니
1년 만에 콜레스테롤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단 변화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혈관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하지만 혈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여 건강을 되찾은 감동적인 사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식 음식에는 과도한 양의 설탕과 나트륨,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81세 이정희 할머님은 주 3회 이상 외식하던 습관을 월 1회로 줄이신 후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부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하루 한 끼는 도시락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74세 박찬호 할아버님은 퇴직 전 10년 동안 매일 아내가 싸주신 나물 위주의 도시락을 드셨고 그 덕분에 주변 동료들이 모두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할 때도 혼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술과 기름진 고기보다는 해산물과 채소 위주의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77세 김기철 할아버님은 회식 때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던 습관을 물로 대체하신 후 만성적인 안면 홍조가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되셨습니다. 여러분, 금연과 금주는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며 알코올은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9세 최병호 할아버님은 50년간의 흡연 습관을 끊은 지 6개월 만에 만성 기침이 사라지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걷는 시간도 2배로 늘릴 수 있었다고 기적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 강의를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수십 년간의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이 개선되지 않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도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혈관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남 목포시에 사시는 82세 한영순 할머님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신 후 아침에 느끼던 눈의 피로와 두통이 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도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84세 이명자 할머님은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북 포항시에 사시는 78세 한상훈 할아버님은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며 자신의 수치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초기 단계의 동맥 경화를 발견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6세 김순자 할머님은 매일 10분씩 명상을 실천하신 후 불규칙했던 혈압이 안정되었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화가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만났던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시는 87세 이영수 할아버님은 75세 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당시 응급실 의사들은 그의 생존 가능성을 50%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행히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들은 할아버님에게 평생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할아버님은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을 매일 섭취하고 건강한 기름을 선택해 사용하셨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충제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루 1시간씩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실천하셨고 외식을 줄이고 직접 조리한 건강식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2년 후 할아버님의 모든 심혈관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약물 복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지금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시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영수 할아버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와 같은 자연적인 방법들을 처방해왔고 거의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약물을 즉시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점진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면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셔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모든 정보는 제가 30년 동안 순환기 내과 의사로 일하며 얻은 소중한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약물 의존적인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 자연적인 방법으로 혈관 건강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의 본질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 중 80% 이상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혈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적용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은 결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 잡힌 섭취, 피토스테롤이 풍부한 식품들, 그리고 올바른 기름 선택은 혈관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보충제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더해지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약물 의존도를 크게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87세 이영수 할아버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을 처방해왔고 거의 모든 경우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점진적으로 자연적인 방법을 도입하면서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영양소와 올바른 생활 환경만 제공된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에는 약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약에 의존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이 약물에 의존한 채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나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방법들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드셔보세요.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 매일 한 끼 이상 드셔보세요. 하루 30분씩이라도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몇 개월 후에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젊어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물 치료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적인 치유법의 놀라운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이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